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3일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0.5%나 인하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일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0.25%씩 내리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빅스텝, 빅컷이라고 해서 대폭적으로 0.5%포인트를 내렸어요. 예, 갑자기 한 건데 그런데 폭도 컸죠. 네. 미 연준은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게 된 건데요. 사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3월 17일에 예정됐던 정례회의가 아니라 그 전에 긴급 비정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2주만 있으면 정례회의인데 미리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2주가 남지도 않은 정례회의를 못 기다릴 만큼 긴박하고 신속하게 이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긴급 비정례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조치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12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중국이야 이미 사상 최대의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선 방송에서도 벌써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유럽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그 마이너스 기준 폭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역시도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서 미국을 뒤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세계적으로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재 미국은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실물 경제 지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한 상태라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미국 자체의 실물 경제 지표는 분명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금리 인하는 경기 상황이 꺾였을 때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는 꽤 괜찮은 상황이니까 이번 금리 인하가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 연준의 성명 발표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한 모습이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려감이 부각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딱 말을 했네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 미국은 질병이라고 하는 경제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을 금리 인하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칫 이걸 놔두고 방치했다가는 질병 공포가 주식 가격까지 떨어뜨리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돼서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쉬운 말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공포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걸 염려해서 미리 금리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한 공포를 금리 인하로 막아서 더 이상의 우려 확산을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예상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미국은 이번에 내린 금리 인하에 추가해서 3, 4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최소 올 상반기 안에는 0.75%포인트 정도는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제롬 파웰 의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지금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우려를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면 곧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을 두고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굳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아니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라도 유동성 공급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에서 굳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양적 완화 조치는 할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주식 사면 세금도 감면해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거기다 추가 국채도 발행해서 노골적으로 경기 부양을 세팅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나둘씩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11조 원에 해당하는 주경을 편성하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일단 돈 푸는 방향으로 흘러갈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네요. 네. 사실 오늘 내용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에 한 이야기만 생각해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증시에 돈이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반대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앞으로 심각할 거면 이렇게까지 할까, 앞으로 주식이 작살날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최근에 나온 전문가 의견만 보더라도 이번 공포의 실체를 확인시켜주고 인정한 계기가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하면서 이번 금리 인하 정책이 지금의 증시 하락에 대한 신호탄이 될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증시 상승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떠드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딱 쉽게 정리해보면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돈을 풀겠다는 내용인데요. 금리 인하니 레포 시장이니 감세 정책이니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세계 각 나라들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풀려난 돈들은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신호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투자에 있어서요? 네. 그럼 실물 경제에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들이 실시할 이번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발휘될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 돈 푸는 게 실물 경제에는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까? 네. 실제로 그동안 펼쳐왔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그동안 미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정책 효과와 정책이 펼쳐지는 기간과의 관계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면 미비할수록 부양책이 펼쳐지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 부양책에 약발이 안 먹히면 정책을 펼치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데요. 증시는 경제정책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실효성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부양책을 펼친다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양책이 펼쳐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증시에서는 더 큰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을 큰 관점에서 봤을 때 2018년 초가 절정을 이룬 시점인데요. 그때 코스피 2600 뚫을 때 그때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반대 매매를 통해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이끌고 이후로는 다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말이 2, 3년 구간으로 크게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네, 큰 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점도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굳이 이번에 펼쳐질 금리 인하 정책이 아니더라도 상승 여력은 이미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부과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번 상황을 투자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공식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리 정책은 금리 정책을 펼치는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책의 성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예고된 금리 인상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칠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펼치는 경우니까 지금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A는 B다 같이 자꾸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 거. 네. 투자 시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공식화해서는 좋은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번 미국 금리 인하와 추가적으로 펼쳐질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놓고 대략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는 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공포감이 느는데 반대로 투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 의견도 완전히 나뉘고 있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요. 어쨌든 김하백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